안녕하십니까. EGPNF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던 이 멀리건 테크닉에 이어서 이제 서비컬 NAG라는 너그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서비컬의 모빌리제이션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NAG라는 것은 이 Natural Appropriate Glidis. 그래서 말 그대로 이 파셋 조인트가 생긴 모양 그대로의 어떤 관절면을 따라서 이 글라이딩을 유발시키는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렇게 강한 움직임이 아니라 이제 옵실레이션, 약간의 진동이죠. 예, 진동을 하는 것인데 미드레인지에서 엔드레인지까지의 이제 모빌리제이션을 적용하는 그러한 기법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모빌리제이션은 이제 웨이트 베어링 상태에서 적용을 하지 않는데 이제 멀리건에서는 이 웨이트 베어링 상태에서 이러한 글라이딩을 적용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이 멀리건 컨셉 자체의 특징이 무브먼트 위드 모빌리제이션입니다. 즉 실제의 동작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기능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넌 웨이트 베어링은 우리 실제의 움직임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멀리건 선생님 역시도 이 칼튼본 인스트럭터이기 때문에 치료법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칼튼본적인 어프로치입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이제 이러한 웨이트 베어링 상태에서 치료를 한다는 것을 그런 차이점을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통증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까지도 도수 치료를 하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특히 이제 카이로프락틱 계열에 하시는 선생님들을 보면 아픈데도 통증을 참으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시리악스 테크닉에서 디프렉션 마사지나 그리고 어떠한 이제 수술 후에 관절을 이제 움직임 회복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어떤 마지막 단계, 어떤 끝에 한 10%에서 15%의 그러한 레인지를 회복하는 경우에 어떠한 순간적인 압력을 가해서 레인지를 늘리는 경우들을 사용하는 기법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은 이 통증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픈 것을 참아라라는 것은 이제는 지양해야 되는 그런 치료법이고 많은 에비던스들에서는 그러한 것이 적합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칼 같은 경우에 앉아서 하죠. 우리가 칼튼본이나 다른 어떠한 오스테오패시 쪽에서 보면 이제 누운 상태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멀리건에서는 앉은 상태에서 웨이트 베어링 상태에서 이 서비컬 모빌리제이션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트랙션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슬라이스 트랙션을 하는 이유는 트랙션을 우리가 가지 않게 되면 이 관절의 움직임을 효율적으로 유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사의 암을 이용해서 트랙션을 하게 되죠. 이제 모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스파인이죠. 스파인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손으로 이 새끼손가락입니다. 새끼손가락에 이 가운데 마디가 하고자 하는 아포피지어 쪽에 딱 감싸게 됩니다. 감싸게 되고 엄지손가락에 이쪽 우리가 이제 이 메타타자본의 이 처음 본이죠. 본을 딱 이렇게 마주치게 됩니다. 그래서 서비컬 같은 게 45도죠.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모빌리제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제 저도 영상 자료를 통해서 이거를 공부했었을 때 참 이해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뭐 저렇게 하는데 모빌리제이션이니까 했는데 이제 강의에 참여를 해본 상태에서 보니까 이제 여기 손에 보는 것처럼 치료세 암을 통해서 이렇게 트랙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퍼 암이 고정된 상태에서 간단하게 움직여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이제 메틀란드 기법하고 유사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그 맞습니다. 메틀란드도 옵실레이션을 위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칼튼본하고 어떤 메틀란드의 양쪽의 장점들을 좀 많이 차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런 하고자 하는 타켓 관절 쪽으로 새끼손가락을
픽스한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모빌리제이션을 이제 하게 되는 이제 이러한 방법으로 이제 이런 NAG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치료를 할 때 테크닉도 중요하지만 치료의 순서가 있습니다. 이 치료의 순서를 보통 이제 혼자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책에서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치료하는데 어려움이 있게 되는데요. 우선 이제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 부위에 통증이 있다 그러면 오른쪽이겠죠. 오른쪽에 통증이 있으면 퍼스트는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모빌리제이션을 하게 되죠. 이게 3회에서 한 7회 정도 사이를 하시고 뭐 한 3, 4분 쉬었다가 또 적용하시고 이렇게 3회 정도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도 이제 통증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럴 때는 반대편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편 관절에 이러한 그 NAG를 우리가 적용을 하고요. 그런데도 통증이 없어지지 않으면 이제 센트럴을 하게 됩니다. 센트럴을 하게 돼서 센트럴 모빌리제이션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 기준을 잡을 때 만약에 지금 1, 2, 3, 4, 5, 6번이죠. 6번의 파셋은 이 6번하고 5번의 사이의 관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파셋을 하기 때문에 5번에 있는 우리가 파셋 조인트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위에다가 적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파셋 조인트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이 관절입니다. 그럼 5번에다가 적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모빌리제이션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치료가 안 됐어요. 그럼 5번을 하는 게 아니라 6번 쪽에다가 고정을 해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제 아래쪽 관절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리버스라 그래서 그 반대쪽으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파셋 조인트의 움직임을 만들어내 치료를 할 때 처음에는 페인이 있는 쪽, 만약에 치료가 안 되면 2번은 반대쪽, 그리고 그래도 치료가 안 되면 이제 센트럴 쪽에다가 적용을 해주고, 그럼에도 치료가 안 됐을 때는 빌로우, 리버스 NAG라 그래서 그 아랫부분에 있는 조인트에 어떠한 그 모빌리제이션을 적용하는 순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적용을 했는데 효과가 없다. 그러면 멀리건에서는요 잘못 평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 통증이 없어지진 않겠죠. 적용을 했는데 통증이 어느 정도 감소가 되는지를 평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실 때 지금 서비컬 NAG죠. 너그라고 이렇게 뭐 표현을 하시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우리가 기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치료에 적용하는 순서를 알고 계시면 혼자서 공부하실 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즘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이 도수치료 파트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어떤 병원들에서는 가면 체계적으로 공부를 가르쳐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강의는 강사한테 배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강사한테 배우셔서 넘어가시기를 좋지 단순히 병원에서 배우는 걸로 만족하시게 되면 어쩌면 잘못된 것들을 배우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정식으로 열리는 강의에 꼭 참석해 보시고 이런 영상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지식을 얻거나 아니면 복습하실 때 또는 예습하실 때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